안녕하세요. 자, 문법 1강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해서 이제 압도적 문법 시작을 할 텐데, 자, 이 압도적 문법은 최대한 문법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법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도회식으로 약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법 강의고요. 아마 강의 시간 자체는 조금 제가 짧게 아마 진행을 하고 내용 자체도 어려운 내용보다는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쉽게 그리고 필요한 개념 위주로 딱 설명을 하고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까지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서는 저랑 같이 할게 의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자, 의문의 일단 개념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의문이라고 하는 건 소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서 일단 체크해둬야 될 게 의문의 기능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의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그런 소리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의문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뜻을 구별해준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을 구분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물이라는 단어가 있고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 이 물과 불은 엄연히 뜻이 다르겠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물과 불의 뜻이 달라진 건 뭐 때문이냐. 지금 물할 때는 물이란 단어에는 미음이 있고 불이란 단어에는 비읍이 있는 거죠. 그럼 미음과 비읍의 차이로 단어의 뜻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미음과 비읍은 결국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둘 다 의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이 의문을 뭐랑 비교를 조금 해 두셔야 되냐면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이랑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소랑 어떤 차이냐면 형태소라고 하는 거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소 단위가 형태소예요. 근데 의문이라고 하는 건 의문 자체는 뜻이 없지만 뜻을 구별할 수만 있는 거고요. 그럼 보세요 한번. 자, 물과 불이라고 하는 거는 물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거든요. 불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고, 그런데 의문이라고 하는 건 미음과 비읍이 의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형태소는 뜻을 지니고 있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의문이라고 하는 건 뜻은 없지만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뜻을 구별하는 걸 의문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의문을 이제 한번 종류를 한번 나눠 볼 텐데, 의문은 그냥 그대로 쪼개주면 돼요. 그냥 쪼개주면 운 두 개로 쪼개면 되고, 음을 가지고 있는 구성요소 음소와 운을 가지고 있는 구성요소 운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냐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중에서 분절되느냐 분절되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거고, 이때 분절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다. 이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이라고 하는 건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이 단모음은 말 그대로 하나의 모음으로 구성된 모음이고요. 따라서 발음할 때 입모양이 바뀌지 않죠. 근데 이중모음은 그럼 뭐냐? 이중으로 발음하는 거겠죠. 이중으로 발음하니까 발음을 두 번 하는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모음에 총 10개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중모음에 총 11개가 있습니다.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음은 결국에 총 몇 개? 그렇죠. 21개. 그리고 자음은 좀 전에 보셨지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거 총 19개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 토탈 음소는 총 4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소는 비분절되는 건데, 이 비분절은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소리 때문에 뜻은 구별했지만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을 때 비분절 음은, 즉 운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소리의 길이. 그럼 소리의 길이는 어떤 거냐? 짧은 소리, 긴 소리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눈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걸 길게 발음할 때랑 눈이라는 단어를 짧게 발음할 때는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 눈이라고 표현하면 이때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의 뜻을 가지고 있고, 눈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사람의 눈으로 그 눈을 쳐다보는 거죠. 따라서 분명히 지금 긴 소리, 짧은 소리에 따라서 뜻이 구분됐지만 이거는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잖아요. 왜? 발음할 때만 구분되는 거니까. 따라서 비분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억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억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올려서 마지막 끝을 올릴 때랑 끝을 내릴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밥 먹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밥 먹어? 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형식인데 나 지금 밥 먹어. 그럼 평서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올리거나 내리거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것도 비분절 의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의문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쭉 봤고 자, 이제 최소 대립상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이 최소 대립상이 작년 수능, 그러니까 2019학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 내에 상당히 출제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보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소 대립상은 말 그대로 쌍입니다. 쌍. 그럼 쌍이면 몇 개? 그쵸,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둘 이상의 단어인데 이 쌍이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럼 대립이 된다는 건 정반대,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대립되는 쌍이에요.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다르다는 건 하나만 다른 거예요. 따라서 같은 위치,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의 의문 때문에 의미 차이가 생기는 경우 최소의 대립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의문 하나의 차이 때문에 뜻이 달라질 때 최소 대립상. 하나의 의문 때문에 뜻이 달라질 때 최소 대립상. 즉, 두 개 이상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볼게요, 한번. 물과 불이라는 단어 좀 전에 봤지만 미음과 비읍의 차이 때문에 뜻이 달라졌죠? 그럼 최소 대립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자음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이라고 하는 걸 최소 대립상으로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발과 불 같은 경우도 지금 중성에 있는 아와 오 차이 때문에 뜻이 달라졌죠? 즉 모음 차이 때문에 뜻이 달라졌으니까 최소 대립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물과 발은 분명히 뜻이 다릅니다. 그쵸? 그런데 이 물이라는 단어에서 미음이랑 발이라는 단어에서 비읍이 다르고 물이라는 단어에서 우랑 발이라는 단어에서 아가 다른 거죠. 그럼 차이 나는 게 총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물과 발이 분명히 뜻이 다른데 왜 뜻이 다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미음을 비읍으로 바꿔서 뜻이 달라졌느냐, 아니면 우를 아로 바꿔서 뜻이 달라졌느냐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최소 대립상은 몇 개 차이? 하나 차이. 최소 대립상은 몇 개 차이? 하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달과 알을 한번 볼게요. 그럼 달과 알은 디귿과 이응 차이 때문이니까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 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의문이 총 3개예요. 디귿, 아, 리을. 그런데 알이라는 단어에서 잘 보세요. 요 초성에 있는 초성에 나오는 이응, 이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뭐가 없냐면 소리값이 전혀 없습니다. 소리가 없는 거죠.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 라고 발음하겠죠? 아 라고 발음하겠죠? 그럼 발음이 똑같죠? 이 말은 초성의 동그라미는 발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소리값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소리가 없다는 거 의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론, 초성의 이응은 의문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다. 이유는 소리값이 없으니까. 그럼 의문은 뭐가 있을 때? 소리가 있을 때. 뜻을 구별하는 소리가 있을 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아와 리을 두 개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달은 총 3개 의문, 알은 2개 의문. 이거는 의문 개수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개념을 일단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의문이라고 하는 건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다. 의문을 두 가지로 나누며 음소와 운소로 나누어진다. 차이점은 분절 여부. 음소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고 운소에는 소리의 길이와 억양이 있다.
최소 대입상의 의문을 찾아내는 방식인데 최소 대입상은 두 단어가 어떻게 됐을 때 하나의 의문 때문에 차이가 났을 때 최소 대입상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 차이 나면 최소 대입상이 안 된다. 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2019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혼란스러웠냐면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어서 문법을 한 번이라도 공부했던 학생은 다들 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낯설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쭉 다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되게 잘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 문제를 출제할 때 단순 최소 대립상 개념을 학생들이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잘 이해했고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제로 상당히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64% 상당히 낮은 정답률이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분명히 복에서 사실 문제를 푸는 순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문제 푸는 순서. 이 순서를 파악한 학생은 쉽게 풀었는데 순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 개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잘 풀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순서 어떤 순서가 있었느냐? 자, 고요가 있는데 이거를 A에 지금 쭉 모아둔 거죠. 이거를 A에서 일단 최소 대립상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의문을 추출해야겠죠. 그리고 그 의문들을 비해서 확인하면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한번 시키는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쉬리부터 한번 볼 텐데, 자, 쉬리. 그럼 쉬리에 일단 뭘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최소 대립상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럼 최소 대립상은 뭐라고 했죠 아까? 하나만 차이 날 때. 두 개는 안 되고 하나만 차이 날 때. 그러면 쭉 찾으면 마루, 구실, 모래, 소리. 소리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유는 쉬리 할 때 우라고 하는 모음이랑 소리할 때 오라고 하는 모음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와 오를 찾아낸 거예요. 그럼 지금 의문을 추출했죠. 추출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그 의문들을 비해서 확인.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 위라고 하는 모음이 있고 오라고 하는 모음이 있구나. 두 개 확인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단어. 자, 마루를 보니까 마루의 최소 대립상을 일단 찾아야겠죠. 그럼 찾으면 구실, 모래, 구슬, 소리, 구슬, 모루. 모루를 딱 찾을 수 있겠죠. 이유는 마루할 때 아, 모루할 때 오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추출 한번 해볼게요. 아, 추출했죠? 밑에 확인해야겠죠? 그 확인해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자, 이제 구실 한번 가볼게요. 구실. 자, 구실의 최소 대립상을 찾으면 그쵸? 구슬 찾을 수 있겠죠. 구슬. 그럼 무슨 차이 때문에? 구실할 때 이모음, 구슬할 때 의모음. 그럼 두 개를 찾았죠. 그 밑에 확인해보면 의와 이 두 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최소 대립상에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쭉 봐도 없겠죠. 그러면 마루라고 하는 거랑 모래는 최소 대립상이 되지 않느냐? 안 되죠. 이유는 두 개가 다르니까. 모래랑 모루도 두 개가 다르니까. 자, 최소 대립상은 몇 개가 다를 때? 하나만 다를 때.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최소 대립상을 다 찾은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선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자, 기억에는 두 개의 전설 모음. 그럼 전설 모음 봤더니 두 개 맞는 내용이네요. 자, 평순 모음은 세 개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중모음은 총 몇 개? 중모음 봤더니 중모음 가운데 따라서 2개 맞죠? 그 다음 고모음은 첫 번째 줄이겠네요. 총 몇 개? 총 3개가 되겠네요. 3개 맞겠죠?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서 지금 설명한 순서대로 시키는 대로 풀었으면 쉽게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 최소 대립상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야. 내가 아는 걸로 한번 풀어보겠어 라고 접근하면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의문의 개념과 종류, 최소 대립상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에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